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여행 불가 시대,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행 중에 특별히 어른의 여행, 수고하고 짐진 도시인을 위한 여행 이야기입니다. 자, 고재열의 여행 콘서트, 여행에서 만난 사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이력이 떴을 텐데 저는 별로 보여줄 게 없습니다. 20년 동안 기자를 했습니다. 시사저널과 시사인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인 와중에 저는 여행 감독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행 감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저널리즘에서 투어리즘으로 넘어오겠다고 하고 마치 이사를 가는 심정으로 언덕 위에 서서 여행 마을을 지켜봤더니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지켜보는데 그 불이 점점 더 거세지기만 하는데, 근데 저는 저널리즘으로 되돌아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저기가 저렇게 불타고 또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면 내 역할이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작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멋진 여행지를 다녀와서 정말 감성적인 말로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작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행 감독은 처음이시죠. 비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영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저는 여행 작가분들의 그런 여행기가 여행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로 여행을 연출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여행 감독을 자처했습니다. 여행 작가가 소개하는 좋은 여행지, 뭐 가봐야 될 곳, 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의 대본, 그 여행의 우리가 포인트, 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여행 감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여행지 코스 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블로그만 봐도 다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 여행지의 선을 그릴 때 좀 더 저를 중심으로 지금 이 바쁜 현대 도시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여행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이으면 도형이 되잖아요. 그 도형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사람을 짜는 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도시 생활 하다 보면 사람에게 사실 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지친 것도 사람으로 힘을 얻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우리는 다르게 만나니까요. 그래서 그 같이 여행할 만한 사람들을 제가 사람을 짜고요. 또 여행지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도 또 짭니다. 여행 작가들이 여행 이야기를 쓸 때 거기에서 누군가 그에게 여기를 가봐야 돼, 이걸 해봐야 돼 얘기해줬을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여행의 도형을 그리고, 또 도형이 되면 덩어리가 입방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여행의 주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행의 주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뭐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관광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광과 여행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관광이 부정적이고 여행이 좀 긍정적이죠. 뭔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런 행위인데, 그 관광이 되지 않고 여행이 되게 주제의식을 불러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현대도시인을 위한 특히 저는 이제 30대에서 40대, 50대 이 정도의 사람들 여행을 고민해요. 왜냐하면 20대는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찾으니까 저보다 더 오히려 여행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은퇴자분들은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고 또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좋은 여행 하시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마음은 나도 한비한데, 마음은 로니 플래닛의 토니 힐러인데 몸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한 여행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간 이런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들에게 어른의 여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0개의 어른의 여행 키워드인데, 자, 10개의 키워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책임은 두고 와야 한답니다. 사회생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 가려고 같이 버스에 이렇게 태워보면 아침에 너무나 그 무거운 어깨에 짓눌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걱정도 많아요. 여행에 또 준비해 올 것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려놓고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뭐든 그게 책임이든 걱정 근심이든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오게 하는 걸 저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소년과 소녀를 만나게 해야 된다. 저는 여행은 시간을 거슬러가는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는데, 저는 거기서 큰 의미를 깨달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소년이 되어보고 소녀가 되어보는 그런 감수성을 가져보는 것,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을 회귀하게 하는 것, 이게 또 두 번째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불편한 사치입니다. 여행은 간단히 얘기하면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하려고 하면 사실은 떠나질 말았어야죠.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이게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따져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덜 보더라도 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춘의 여행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청춘은
더 보러 다녀도 됩니다. 체력도 되고 그리고 열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식으로 허겁지겁 여행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보더라도 더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뺄셈의 미학을 구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자신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우리가 서로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저는 그 명함이 갑옷 같아요. 갑옷. 그런데 도시를 벗어날 때는 그 갑옷을 벗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벗고 뭔가 좀 자기 자신을 홀가분하게 보여주면서 자기 얘기도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역으로 남한테는 굳이 보여달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남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고 와도 되고, 나는 좀 더 보여주는 그런 게 여행의 미덕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행에서 도모하는 거는 간섭하지 않는 결속력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고 갑자기 일심하면 무조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현대인들은 좀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행은 부득이하게 뭔가 원팀이 돼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좀 같이 잘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을 넘지 않는 배려가 적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행 가면 서로 잘 베풉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서 살짝 선을 넘게 돼요. 그러면 선을 넘으면 다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렇게 넘었다가 그어버리는 그런 행위보다는 아예 좀 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또 여행의 미덕이 아닐까, 스치듯이 만나면서 좋은 인연을 맺는 어떤 그런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얘기일 수 있는데, 배려는 권리가 아니다. 이 사회에서 특히 지위가 있으신 분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신 분들, 배려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신 분들, 그런 분들 여행에 와서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누군가 그런 배려가 있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이 여행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날이 아니다. 요거 꼭 유념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보면 또 현지에서 우리를 또 초대하신 분들 보면은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 좀 너무 많이 해야겠다 해서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올 이유 정도만 찾아도 성공적인 여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와중에 국내 여행 위주로 하는데 뭐 언제든 다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자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여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을 준비하는 한 형식이라고, 조금 뭐 형이상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은, 일상은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일상 자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유예하는데, 자, 우리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여행이라는 행위는 행복을 순간순간 쟁취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느끼고 먹고 즐기는 것 자체가 쟁취하는 행위인데, 그런 그 여행을 같이 도모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런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세 개의 이야기 덩어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들, 저와 함께 이런 여행 실험도 하시고 또 여행의 여러 가지 저의 그 경험도 공유하신 분들을 해서 그 얘기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치 않은 귀한 연주를 들려주신 마르잔 리테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인도의 시타르라는 현악기인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대기실에서 만나 뵀는데 마르잔 리테스님은 네팔 분이십니다. 예, 시타르가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에서도 같이 연주되는 악기고요. 그리고 네팔 전통 음악을 연주해 주셨는데 제가 전직이 기자다 보니까 좀 취재를 했는데 네팔의 네와르족이더라고요. 네와르족은 네팔에서 아주 수공예를 잘하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살공예를 잘하는데 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문살공예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박타푸르라는 카트만두 바로 옆에 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타푸르의 옛날 네팔 왕조의 궁전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경복궁 안이죠. 그 경복궁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저 게스트하우스 집 이 옥상에서 그 고성을 보면서 석양이 지는 때 저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네팔 여행 때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로 얘기할 주제는 섬 여행입니다. 저는 사람들 데리고 섬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5년 전쯤에 이 대학생들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고흥의 연홍도라는 아주 작은 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가서 어느 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제가 아주 적확한 증거를 발견한 다음에 그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봐라, 이 섬 여행이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왜냐? 그 집에 노 부부가 있는 집이었는데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저희 집 TV에 거의 4배 가까이 한 2배는 됐겠죠.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가 두 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식당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텔레비전이야 뭐 좀 잘 안 보이시니까 크게 보려고 하는 걸 이해하겠지만 아니 두 분이 드시면 얼마나 드신다고 양문형 냉장고를 2개나 두실 일인가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대기업 아주 재벌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 중에 4대 그룹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회장님이 매년 와서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로 그냥 산책하고 뭐 낚시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 그 뒤에 텔레비전 한 대, 냉장고 한 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봐라, 그분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못 해봤겠느냐. 전 세계 그런 유명 리조트를 다 다녀보셨을 분인데 이분이 이 생애 마지막에 이런 여행을 하지 않느냐. 이 섬 여행이 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섬 여행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 저와 함께 섬 여행 얘기를 해줄 저와 섬 여행을 같이 하셨던 두 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혹시 저 맨 끝에 있는 캐리어 한번 비춰주실 수 있으신죠? 저 캐리어가 배우 김규리 씨가 남기고 간 캐리어인데요. 저 캐리어 안에는 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다른 책 캐리어처럼 책이 들어있는 김규리 도서관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김규리 선생님, 김규리 배우님과 같이 갈 여행지에 이제 먼저 보내려고 그러는데 오늘 사실은 같이 토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같이 못하고 대신 김규리 도서관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김나영 쌤은 매번 한 2년 주기로 볼 때마다 직업이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 뵀을 때는 갤러리 큐레이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뵀을 때는 공연 기획자였고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나서는 피지컬 트레이너가 돼 있는데 재밌는 것은 뵐 때마다 너무 프로페셔널해요. 우리가 2년 만에 그런 이제 변신을 하고 계시는 우리 피지컬 트레이너 김나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파 같은 여자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잘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김효중 선생님은 저를 따라 이 코카서스도 오시고 야쿠시마도 오시고 그리고 히말라야도 오시고
심지어 무인도까지 아주 무모한 무인도 캠핑까지 같이 해주신 김효중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중입니다. 자, 제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섬에 가면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짠 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꼭 해요. 그래서 섬에 가면서 이제 그런 그 고요를 맛보는데 사실 좀 그게 저는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섬은 알면 알수록 섬은 절대 한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해의 시계에만 맞춰 살잖아요. 그런데 섬에 계시는 분들은 달의 시계에도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를 보고 간조와 만조 때 거기에 가서 뭘 건져올 것도 건져야 되고, 심지어 또 섬과 섬을 연결한 노드길 같은 경우는 만조 때는 못 건너가기도 하니까 그것도 맞춰서 또 일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1인이 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용역을 다 사서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들을 직접 다 하셔야 되고, 제가 만나본 보성의 장도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한 10역 정도 하세요. 10역. 그러니까 이장님 하시고, 그리고 또 마을 또 이제 마을 기업 또 그 이사장님 하시고, 또 편지 오면은 우편 배달부 하시고, 잔치 때 돼지 잡으셔야 되고, 또 어디 고장 나면은 수리하셔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섬에서는 정말 여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두 분이 섬에 가서 이제 여행하고 섬에서 받으신 느낌, 그게 궁금한데, 뭐 특히 우리 김나영 쌤은 그 저랑 이제 섬 여행 같이 한 다음에 여행팀이 된 시벨리우스라는 이제 여행팀이 있는데, 그 여행팀도 같이 하실 정도로 섬에서 아주 큰 팀워크를 이제 그 만들었던 그 여행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섬에 대한 느낌, 섬 여행 느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섬이라는 게 굉장히 적막한 곳이잖아요. 도시인들이 갔었을 때는 사실 처음 며칠간은 좋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이제 문명의 그 편리함이 사라지면서 내 스스로랑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무치는 외로움 하고도 약간 맞서는 경험까지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더해지는 게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사실 뭐 풀 한 포기만 봐도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섬에 가도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고, 특히나 언어가 더 잘 통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예상하지 못했던 느낌, 조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 여행은 아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소녀와 소년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여행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섬에서는 항상 제 자신하고 조금 더 많이 대화를 하게 되고, 네, 제 안에 있는 그런 소녀를 만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이번 공연에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시는 양승열 선생님도 그 나골도 여행에 같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하시면 양승열 감독님은 또 그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양승열 선생님이 이제 지휘자죠, 작곡가고. 그래서 우리 섬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오후에 좀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다들 섬에 가면은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핑 사이트를 이제 구축하려고, 자 이제 텐트 칩시다 하고 다들 모여서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 같이 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유일하게 한 명이 반대쪽으로 가서 정자에 가서 기타를 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개미와 배짱이의 사람 실사 버전으로.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하죠. 저거 누가 데려왔어? 저 사람 아니라 저거. 그랬는데 하여튼 아주 노동요 같은. 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는데, 그 자정이 되었을 무렵에 아까 그 기타를 조율했던 기타를 다시 가지고 와서 한 곡조 연주하는데, 봉수가 하는데, 그 연주 한 곡을 듣더니 사람들이 태도가 다시 180도 돌변합니다.
다들 다음에 쓰러졌죠. 네. 양승열, 양마에 우리는 이제 양마에라고 부릅니다. 그래 양마에 꼭 데려오자.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섬에서 이제 다르게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실 네. 그렇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밤의 남자 그런 분이 계셨고, 자 이제 더 험한 섬 여행인 무인도 여행을 함께 하셨고, 그 무인도 따라올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글쎄 무인도라면 남자라면 또 특히나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을 그냥 훌훌 다 털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을 텐데 한데 그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고관동께서 무인도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 말씀하셨을 때 그냥 선뜻 손을 들고 따라가게 됐고요. 가서 보니까 마치 내가 그 톰 소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무슨 정글의 법칙에 나온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그런 섬, 완전히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생경하고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참 거기서 보는 석양은 또 달랐고요. 참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의 김효중 선생님은 무인도에 골프장이 없었으면 안 가셨을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정말 이제 그 무인도에 데려가면 정말 소년 소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데려가는데 제가 무인도를 캠핑을 가는데 어떻게 준비해 오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그런 말들 하잖아요. 무인도 갈 때 가져갈 몇 가지 하는데 뭘 가져오셨죠? 맥주를 발짝으로.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기운도 별로 없으신 중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인도에서 그렇게 술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말 놀랐던 분은 무인도 여행을 가는데 그분이 한참 이 장작을 피우는 이 불멍, 장작 피우는 이제 불멍이라고 하죠. 불멍에 빠져 계신 분이 있는데 무인도 가는데 장작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불을 꼭 피우고 싶으셨나 봐요. 돌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무인도 가보면 겪어보셨겠지만 해변에 너무나 영롱한 널린 게 전부 장작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여행에서 만난 사람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그 나골도 여행 때 김나영 선생님이 너무나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투머치 이거는 솔직함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여행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상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좀. 사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행과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여행을 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다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전제는 일단은 이 사람과 내가 시간과 마음과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의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통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10계명이 나왔지만 외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 무리들끼리 우르르 가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혼자 어떠한 계기로든 혼자 왔었을 때, 각각 외로이 혼자 있었을 때 남들의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듣고 조금 더 그 사람한테 교감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하여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통하지 않나라는 게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삶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자기 자신을 좀 향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정말 여행에 있어서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은, 제가 아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혼녀인데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이 정말 얼음처럼 쨍하고 얼으셨었어요. 왜 제가 이런 타임에서 이런 말을 꺼내지?
캠프파이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저희는 충분히 맛있는 걸 같이 만들어서 먹고 트레킹을 하고 뭔가 제 생각에는 서로 교감을 많이 했다라고 느꼈었고, 굳이 그때는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근데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뒷얘기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제가 유부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이 아닌 줄 아시고 뭔가 호감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처녀인 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에 상처를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냥 이렇게 내 많은 아픔이 일이 이렇게 있었군요. 이런 아픔이 있지만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 나는 씩씩하게 잘 이겨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굳이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우리 김효중 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김효중 쌤은 제가 또 두 번째 이야기에도 모실 테니까 그때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섬에 가서 아까 그런 이제 시간의 역설도 또 얘기했지만 도시인에게 있어서 그 자연의 역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 여행하거나 캠핑을 가거나 그러면은 자연에 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불멍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자연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다 캠핑 장비 정리하고 샤워를 할 때 그때 너무나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이란 게 나는 자연으로 가는 일인 줄 알았는데 도시로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도시가 이미 둥지구나. 예. 그 산에 후배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계곡에서 계곡풍을 이제 좀 한참 올라가서 맞으면서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에어컨 바람 같다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들에게는 에어컨 바람이 바람에 이데아구나. 예전에 우리가 잘할 때는 자연풍, 그 선풍기나 에어컨 선전할 때 자연풍이라고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공의 바람이 자연의 바람을 닮았을 때 선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자연의 바람이 인공의 바람을 닮았을 때 오히려 선이 되는구나. 언제든지 차가운 시원한 바람을 주는 에어컨 바람이 바람의 최고 선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기가 이데아가 느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세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우리와 그런 그 자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이 캐리어 도서관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은 그 이야기는 좀 더 제가 뒤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섬 여행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 공연 듣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연을 들을 내용은 우리 모래시계 드라마에서 익숙한 이 백학입니다.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체첸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죠. 이 전장에서 낙엽처럼 쓰러져가는 그 쓸쓸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ой непричащие полей не в землю наш валькли когда-то.
prebracilis belli jurable Anida se Paris временчик дальний Летячи подают нам голоса Не потому, как часто не печально Мы замолкаем глядя в небеса. Летит, летит по небу клянусь стали, летит в тумане на Иисусе дня, и в том строю есть промею так мали. Быть может, это место для меня настанет тени журавлиной стаи. Я поплыву в такой здесь из мглы, из-под небес по птичьи окликая все вас, кого остави на земле.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 с кровавой непричащие полей не в землю наш пальк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е журавли. 네, 백학을 너무나 멋지게 불러주신 베이스 황상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백학이 체첸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장에서 정말 낙엽처럼 쓰러져간 그 병사들 이야기인데 체첸이 있는 곳이 코카서스 산맥의 북쪽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코카서스 산맥의 이제 남쪽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체첸은 코카서스 북도 그리고 제가 주로 가는 그루지아, 조지아는 코카서스 남도. 다음에 이 코카서스 여행하신 분들은 꼭 제가 추천하는 게 그곳이 러시아의 전라도입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정열적인 곳인데 저 음악만큼 또 이제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와인의 발상지인데 그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오히려 본인은 이 고향을 그렇게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지아 청년들을 엄청나게 만든 그루지아 청년들을 전쟁에 징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 그루지아 출신들은 전장에 나갈 때 포도나무 줄기로 허리띠를 하고 갔다. 그래서 본인이 쓰러진 자리에 그 포도나무 줄기를 심었다. 그래서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포도 나무가 될 수 있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이제 슬픈 이 노래도 슬프고 그런 코카서스 지역을 같이 다녀오셨던 우리가 일부에서도 같이 배웠던 김효중 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 두 분은 둘이면서 또 한 달 전에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제 여행에서 만나서 결혼에까지 이르신 분들이라 이분들을 소개했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 감독님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황선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옆에 있는 황선영님하고 이제 부부의 연을 아프리카에서 맺게 된 이제 권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제 중계 보시면서 박수 한번 쳐주셨을 텐데 그 이제 그런 이제 만난 즐거운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2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저는 이제 여행이 죽음의 한 형식 혹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신 이제 세 분의 공통점은 여행에서 어떤 그 위태로운 순간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이라는 게 꼭 그런 좋은 경험만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위험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또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인간으로 또 성숙하기도 해서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시려고 그러고 두 분의 이제 사연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드리면 아프리카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이제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 그 아디스 아바바 공항이 특이한 게 면세구역하고 탑승구역하고 공항에서 또 검색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면세품 사고 그냥 비행기 타는 건데 검색대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빨리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그때 그 갑자기 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괜찮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깨어났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좀 하루에 쉬겠느냐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가겠냐 그러니까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저 사람들을 뚫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우리 권주환 스님이 소방관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든든해서 제가 우리 권주환 스님이 좀 업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약사분이 있어서 옆에 또 비상대기 해주시고 또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이제 7년차 전업주부인데 특별한 개인기가 없고 다만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식당에서 제가 요기요 하면은 다들 쳐다봅니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 아주머님께서 이머전시를 외쳐주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드림팀을 짜서 거기에서 이제 이머전시를 외치고 전 세계 인종이 다 있는 거기를 뚫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거기를 뚫고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한 번 업어주는 걸로 인연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인연이 이어져서 영원히 이제 없는 그런 관계가 되셨는데 그때 이야기 또 좀 더 들려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예, 저는 이제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주제가 여행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주제인데 죽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동할 때 항상 이제 제 몸도 보호하고 현장을 잘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하는 걸 이제 제 직업적인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여기 병원이 있는지 응급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항에서 있는 간호사들은 협조적이지가 않고 그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한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고 감독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을 해서 이제 무작정 업고 일단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가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의식이 다시 돌아오면서 뭐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아찔한 장면이었고 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추억이었지만은 우리 황선영 쌤은 저는 이제
사실 좀 실망했어요. 왜 실망을 했냐면 프리다이빙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가서 잔지바르 푸른 바다에서 본인이 이제 다이빙을 즐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셨습니다. 킬리만자로에 올라가서는 고산증 겪으시고 또 그 이제 그 쇼크 오시고 또 배멀미까지 프리다이빙을 하시는데 배멀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렇게 아팠던 여행도 처음이고 항상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녔는데 이번 그 아프리카 여행은 혼자 갔었던 여행이었고 좀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제 남편도 결국 있었고 해서 다행히 아주 저에겐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권조한 쌤이 이제 소방관이라고 본인 소개하셔가지고 제가 그 마사이마라 평원에서는 배치를 그 가족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혹시라도 거기에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좀 대처하시게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호시탐탐 겼는지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점도 있었죠, 사실. 네, 이게 또 뭐 여행의 묘미인 것 같고 그 이제 그런 이제 위태로운 경험도 하셨지만 우리 김효중 선생님은 히말라야 가서 정말 사경을 헤매셨는데 그때 경험 한번 또 얘기해 보시죠. 예, 저희 작년 2월달에 이제 지인들하고 고강동님이랑 같이 히말라야 랑탕을 갔었는데 최종 목적지가 강진곤파라고 거기가 로지가 3,800인데 3,000을 넘어서면서부터 고산증이 오기 시작해서 3,800 도착하니까 아주 고산증이 밤에 너무너무 심하게 와서 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같이 가셨던 저희 가이드 하셨던 분이 산소통을 갖고 오셨는데 휴대용 산소통을 그 산소를 마시면 30초 만에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졌다가 마스크를 떼면 다시 30초 만에 두통이 또 막 밀려오고 밤새 그래서 그 산소를 마셨다 뗐다 하고 했는데 저희가 원래 일정대로라면 그 다음 날 헬기로 하산하는 게 저희 일정이었는데 그 밤새 눈보라 갇히면서 날씨가 기상 조건이 너무 안 좋아져서 헬기가 그 다음 날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지에 5일을 고립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첫날 산소를 거의 다 쓰는 바람에 제 뒤에 쓰러지셨던 여자분 두 분이 쓰러지셨는데 산소를 충분히 못 드셔서 더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지금도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위험한 그런 그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나중에 복기를 해보니까 과연 그럼 우리의 적은 무엇이었나, 뭐 우리의 좀 부주의인가 했는데 그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간 의지, 다른 하나는 선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둘 다 좋은 거잖아요. 인간 의지 그리고 선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뭉쳐서 위험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효중 선생님 같은 경우도 트레킹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4일 동안 걸어서 올라갔는데 매번 제일 먼저 도착하는 그 팀에 계셨고, 그러니까 본인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걸으셨는데 사실은 거기서 몸이 가부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의지를 다스렸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고산증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들이 난로가를 그분들 이렇게 비워주고 늘 불가에 있게 했는데 이 고산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불 옆에 사실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산소 소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심지어 이 한 분은 옆 팀에서 저희는 이 약 먹고 좋아졌어요 하면서 이뇨제를 준 거예요. 근데 이뇨제는 평지에서도 이 부작용이 있는데 그분이 저혈압인 분들에게. 근데 그분은 저혈압인 분이 4,000m 가까운 곳에서 이뇨제를 받아 먹어서 정말 그 심장과 신체 장기가 멈춰버린. 제가 그분의 손가락 발가락 20개를 다 바늘로 땄는데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다행히 저희가 위성 전화로 한국과 연락을 해서 그 이제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모든 인간 의지와 선의만 있어요. 그분들이 또 밤에
조난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네팔의 가이드를 따라갔다가 그 가이드는 더 좋은 곳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또 더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했다가 계속 그게 꼬여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돼서 이게 위험이라는 게 좀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 그런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떤 결정적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행 이전과 이후는 조금 여행이랑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트리플 크라운 하신 황소연 쌤 여행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랑 뭐 자유여행하는 걸 좋아했는데 사실 자유여행을 가다 보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근데 그때도 아프리카가 너무 가고 싶지만 제 친구들 중에 같이 가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혼자 가자니 갈 방법도 없고 해서 제얼 투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런 곳에서 좋으신 분들과 같이 여행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너무 살아가는 일에 대해 압도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고 감독님과 이제 좋은 여행을 하다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기획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김효중 선생님은 그런 고산증에 정말 그런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한 이제 예약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그것도 후유증인가?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여행 이후에 또 삶이나 여행에 대한 생각이나 많이 또 그 고산증에 시달릴 때 밤새 시달리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빨리 내려가서 숨 한번 제대로 쉬고 싶다라는 딱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내려와서 그렇게 마음 편히 숨 쉬는 게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생활하면서 가끔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요즘 다들 힘들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전에는 그게 그 자체가 힘들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숨은 마음껏 쉴 수 있으니까 그 자체 이미 행복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다음서부터는 뭐 웬만한 일은 이제는 그냥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요. 저에게는 그 갔다 온 이후의 삶이 참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김효중 선생님 같은 분들을 많이 이제 그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모형이냐면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골프 여행이나 가고 또 아니면 그냥 휴양 리조트나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뭔가 여행 세포가 깨어나서 그런 좀 도전적인 모험적인 무인도 캠핑도 하게 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더 그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그러니까 제 여행의 목표이기도 한데 제가 여행 감독 1호를 자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2호, 100호, 1000호, 만호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떤 스스로 또 여행의 기획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신 뒤에 해파랑길이라는 우리나라 좋은 트레킹 코스를 같이 걷는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여행을 또 주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 세포가 좀 깨어나신 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여행에 대한 어떤 이 태도나 마인드나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여행사 패키지를 따라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이었죠. 그건 관광을 가게 되면 돈을 내서 그런지 비판적인 시각부터 먼저 생기더라고요. 이게 숙소가 좋은지, 식당이 음식이 좋은지, 다른 여행사랑 어떻게 된지 이런 뭔가 막 비교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 이런 자발적인 모임은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일단 안 들고요. 그리고 고생이 즐겁고 그거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 즐거움이 그 전에 관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충만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그런 관광은 시시해서 못 가겠어요. 네. 자, 우리 두 분도 혹시 이제 그 뒤에 앞으로 뭐 아프리카 여행이 이제 상당히 강렬한 여행이어서 그 다음 여행을 또 생각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또 어떤 여행 또 같이 하고 싶으신지. 이제 뭐
매년 사실 시간 내서 여행 다니는 게 힘든 일이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더 여행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고 감독님과 이제 떠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머물고 있던 일상이랑 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도 경험하고 그 전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곳의 삶도 이제 좀 관조적으로 보게 되고 많은 배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고 감독님, 고 감독님과 함께 많이 걷고 생각하는 여행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권조한 선생님하고 그 아디스아바바 우리가 잠깐 경유할 때 거기 그 바에서 맥주 한잔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 아프리카의 가장 도회적인 곳에서 뭔가 그 지역에 딱 봐도 엘리트 계층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아프리카와 낮에는 분명히 그 시내에도 불구하고 그 목동이 양떼 몰고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내에서 정말 현대의 아프리카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들 안에 우리가 섞여 있다라는 거에서 너무나 어떤 그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좀 같이 재밌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원중 쌤은 다음에 제가 우리 김원중 쌤이 짠 여행에 좀 묻어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네, 그때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 여행자들의 모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랑 잘 아는 화가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 감독님은 그 목표가 뭐예요? 뭐 10년 후에는 뭐 어떤 게 목표예요? 뭐 여행 스타트업에서 부자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 10년 뒤에 이 크루즈선 한 척을 통째로 못 빌린다면 한 층이라도 제가 빌려가지고 영원히 여행하는 그 크루즈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 한국에 볼 일 있으면 잠깐 갔다 오더라도 이제 그런 크루즈선을 하나 띄워보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는 은하철도 999 같은 그런 크루즈선을 한번 띄워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화가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저는 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 크루즈선 띄우는 게 어떻게 작가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되나요? 했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고급 요양원에 정말 평범한 사람 거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매달 내야 되는 고급 요양원에 있는데 거길 갈 때마다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아무 소통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죽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그 크루즈선을 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기억을 남기면서 마지막까지 만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행을 생각할 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여행을 만드는 한 계기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기쁨의 날은 오리니.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는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이 슬픔과 화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하는 여행 친구분들 중에 여행의 격을 올려주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보통 이제 짜면 어떤 장소를 가느냐 그렇게 여행을 짜는데 저는 이제 그 장소를 갈 때 거기에 어느 시간에 가볼까 고민합니다. 어느 시간에 가야지 그 장소를 가장 만끽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시간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럼 뭔가를 그 순간의 감정을 우리를 더 고양시켜줄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때 떠오른 답이 예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뭔가 황홀한 경치를 보거나 어떤 좋은 감상에 있을 때 그 느낌 자체를 더 한층 고양시켜주는 게 예술이 아닐까 싶어서 여행에 예술을 끌어들여 보았는데 그 예술 여행 실험에 동참해 주셨던 세 분의 뮤지션 아티스트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 바로 옆에 우리 소프라노 정찬희 쌤부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노래 부른 소프라노 정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하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멩코 댄서 최원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정찬희 소프라노님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제 10여 년 전에 정찬희 선생님을 처음 뵌 게 삶이 정찬희 선생님을 가장 속이고 있을 때 만났어요. 지금처럼 이런 예쁜 옷을 드레스업을 해서 뵌 게 아니라 투쟁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국립 오페라 합창단에 속해 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오페라 합창단을 해체하려고 해서 거의 매일 이 문화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할 때 만났고 그리고 그 집회를 할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는 이제 고참이 아니라 좀 그쵸 막내 단원인데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꼭 정찬희 쌤 앞에 그 내세워 가지고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투쟁이 끝난 뒤에 제가 또 산책 콘서트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런 이제 그 공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인연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세 분한테 제가 이제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번듯한 무대를 모셔가지고 조금 뿌듯한데 그동안 좀 험한 무대가 많았죠. 좀 험한 무대 이런 데까지 가서 이제 내가 춤을 춰야 되나 연주해야 되나 노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무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일단 그 고생담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험한 무대는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여 년 전에 이제 길거리에서 노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무대에선 제가 이렇게 막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경 단산에 갔을 때 제가 그때 너무 저 그 공연을 준비를 정말 많이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노래곡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짰었고 노래 연습도 되게 많이 해서 갔는데 그게 활공장이어서 주변에 나무 풀밖에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 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힘을 다해서 노래를 했는데 저한테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분들한테 들릴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인상적인 기억이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가 남원에서 이제 이 정찬희 쌤이랑 이제 연주자들은 저녁 공연 준비하느라고 마을 산책을 안 했는데 저희가 마을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우리 숙소하고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너무나 노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거리에 소프라노가 됐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때 투쟁을 하면서 길에서 노래를 부르더니 목청이 저렇게 커졌구나. 이 작은 체구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나 이제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소라 선생님은 또 가야금까지 들고 다니면서 또 온갖 땅바닥에 근데 진짜 가야금을 들어주시겠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나마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 정말 그게 제가 연습용을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악기가 습기를 먹어서 못 쓰게 돼요. 그게 항상 또 비 오면은 목소리로 대체해야 되고 이런 점들이 조금 힘들긴 했는데, 사실 그런 힘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열 투어에서 선정한 스팟들이 너무 예쁜 스팟들이 많아요. 넋이 나갈 풍경들이 많아서 어떤 힘든 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내가 진짜 여기서 인생 무대 한번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더 뭔가 예술가들한테는 그런 인상이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부산까지 당하신 발까지 까진 제주도 그 올레 공연 때 부산까지 입으셨는데 그 가장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최원경 선생님. 아니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플라멩코가 워낙 바닥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나무 바닥만 보면 서로 여기서 해보자. 다음은 지나가는 여기가 사람 어떻겠나. 보면 미친 줄 알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막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제열 투어를 하면서 저의 그 무대라고 생각했던 개념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찬이 소프라노님과 같이 정말 그 단산에서 좀 오들오들 정말 떨었던 그때가 가장 좀 힘들었었고, 잊지 못할 그런 무대는 거기 어디죠? 한평. 네, 정말 노을을 조명 삼아 춤추던 그때. 또 그리고 정말 저는 이런 데를 제가 플라멩코의 무대를 할 수 있을까? 그 주암정 정자를 해서 갑자기 저에게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도 무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플라멩코에 대한 예술의 그 폭이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그 무대로 그걸 재해석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장소 특정 예술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니까 그 여행에서 어떤 예술의 그 절묘함은 사실은 그 순간에 뽑아내는 그 힘이, 그 무대가 막 화려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잘 돼 있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경험했던 이제 그 계기가 돼 있었는데, 지리산에서 사성함에서 지리산 섬진강 풍경을 보는데 그 중에 소리꾼이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핸드백에서 부채를 하나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풍경을 보면서 그래서 부채를 딱 피면서 소리를 하는데 그 정자에 그 소리가 울려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술가와의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와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연만 하는 공연팀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여행을 하고 여행 친구가 된 다음에 나랑 같이 여행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 같은 순간을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저 사람이 연출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그 악조건이라도 그 공연을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감동을 먹으려고 준비돼 있잖아요. 마치 유치원에 본인의 아들 딸 공연 보러 가는데 거기서 저 무대가 장치가 어떠고 쟤네는 왜 저래 막 그렇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렇게 보듯이. 그래서 그런 예술가와의 이제 관계성,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같이 또 여기도 같이 콜라보 공연을 했지만 우리 이제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지리산 카르멘 재해석하는 그 공연을 하고, 또 그것들이 또 콜라보 공연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본인 예술 안으로 그 맥락이 끌어들여진 그런 경험까지 한다라는 게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콜라보 이렇게 했던 경험들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그 워낙 다양한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예술가로서 많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 작곡을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악보에 있는 대로 연주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작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하는 데 있어서는 억지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던져주시긴 했어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억지로 뭔가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원 동편제마을에서 그 공연할 때 이제 노래할 때 그럼 언니 내가 뒤에서 이렇게 춤춰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술가들은 이제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알아서 본인이 언니 내가 뒤에서 춤춰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조연을 해주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말 그냥 일상을 이제 얘기하고 좋은 걸 같이 보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같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면 또 같이 여행하신 분들이 볼 때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어떤 걸 해도 조금 좋게 봐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실험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뭐랄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원경이가 그때 같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경이 스튜디오에 가서 같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르쳐주는 거 솔직히 제가 다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고난이도잖아요, 플라멩코가. 근데 되게 몇 개 동작만 제가 배웠었고, 근데 동선 같은 게 몇 개만 배웠는데 동편제 마을에서만 제가 써먹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제 공연을 할 때 원경이한테 배운 것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배움의 시간이 되게 더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악조건에서 이제 공연을 시켜서 공연 끝날 때마다 좀 만감이 교차해요.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거 악덕 기획자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그 남원 동편제마을 공연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금인데 뭔가 좀 검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선이 굽다 그런 느낌과 또 이분은 실제 성격은 유들유들한데 어떻게 그렇게 무대에만 서면 카리스마틱하냐. 그래서 둘이 어떤 이 공통점이 좀 보인다. 그래서 같이 콜라보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흘리듯이 했는데 그걸 흘려듣지 않고 예술로 만들어서 콜라보 공연을 준비하신 걸로. 네. 이렇게 항상 갑자기 시켜주셔가지고 네. 이제는 안 준비가 시켜주시면 서운해요. 네.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죠. 뜬금포가 이렇게. 네, 있을 네. 것이다 해서 저희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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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번 같이 박수로 한번 청해서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찬희 쌤은 그때 파업 때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 예술가한테 그런 고생이 저는 좀 의미 있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사실은 선배들이 많이 도망가는 표현, 그러니까 본인의 길을 찾아서 가신 분들이 많았고 본인에게도 이제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남는다고 끝이 보이는 그런 싸움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본 예술가로서 그런 힘든 시기가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술을 위한 예술 그리고 또 저를 위한 예술을 했었던 것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잘 갖춰진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고 되게 시스템 정말 좋은 그런 이렇게 외국에서 온 연출가들 뭐 이런 분들하고만 했었어서 막 잘 모르고 있다가 길거리로 나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이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클래식 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다 소통할 수 있는 성악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에서 했던 산책 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되게 파릇파릇하던 시절 그 영상 속에서도 봤는데 그때는 제 그 산책 콘서트를 위해서 모였던 멤버들이 1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그 산에서 노래를 할 때 지나가시던 분들 이렇게 서서 보시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한테
솔직히 이제 클래식이라는 게 사장되고 있는 예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저희 예술가들한테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데 그걸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제가 약간 그 공연 사기 기획자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 그 무대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게 제가 이 무대를 준비하느라고 몇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들이 마치 그 로마의 원형 무대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서 소리 울림을 아주 이제 잘 만들어 줘서 이제 저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훌륭한 공연이 됐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두 분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분의 콜라보 무대를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가야금을 또 저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었고요. 저희 이제 그 레파토리가 우리 지리산 카르멘하고 순창 카르멘하고 또 하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이 공연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은 우리 평소에 접하지 못한 가야금 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가야금이랑 그 플라멩코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어디에 접점이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플라멩코에서 쓰는 음계랑 또 그 사해찬미라고 한국 전통가요 중에 특히 영화 해와에서 나왔던 그 OST로 유명한 그 사해찬미 음계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부분이 있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이렇게 붙여보면 어떻겠냐 해서 우연히 또 그렇게 맞춰보게 됐던. 그래서 그 곡을 그렇게 붙여서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한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아. 네.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를 제가 여행에 맞게 맞춘다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렇다면 그 이 같이 또 현해탄을 건너서 윤심덕처럼 사회찬미의 무대였던 부관 페리, 예, 그런 시모노세키와 부산 사이를 와가는 그 페리에 거기서 석양을 보면서 저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나의 여행 아이디어를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얻었습니다. 네, 아무리 곡이 좋아도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여러 공연 레파토리 중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기획적인 면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완성하는 어떤 그 이 아주 그 절묘한 무대를 순창 카르멘이라고 만들었는데 하나의 뭐 조그만 오페라 소극 같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런 그런 콜라보가 이제 창작성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거의 오페라를 하나 이제 연출하신 거지. 네. 그 어쩌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셨나요? 진짜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정말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공연도 많이 있었고 여행 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특성, 그러니까 장소 특정 예술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특별한 장소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에서 가장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었고 또 내가 가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서 나왔던 게 순창 까르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건 예술가의 입장으로 음악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음악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음악들로 해가지고 또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또 재밌게 지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진짜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춘향이 면회관 춘향이 면회관 까르멘 순창 고추장의 바나다 이걸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봤었어요. 저는 이제 여행에 꼭 그 예술가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물론 이제 그 여행이 예술가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고 이제 온 사람들은 뭐 너무나 좋죠. 이렇게 여행 친구 중에 그런 그 잊지 못할 선물 같은 순간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청년 예술가 기행을 지리산 여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해금을 하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해금 주자가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산책을 하다, 그러니까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가 계곡이 나왔는데 거기 하염없이 그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교수님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데 너는 왜 그냥 이렇게 홀로 나왔니? 그랬더니 이 해금 주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얘기했는데 바칠 재물이 없어서요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하염없이 그 물을 바라보길래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물을 지겹지 않게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보자 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길을 걸었는데 나중에 그때 들었던 물소리로 곡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금곡을.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그 예술가를 통해서 좋은 순간도 맞이할 수 있지만 또 예술가들에게 영향도 줄 수 있구나 해서 그런 이제 의미를 느꼈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여행에서 계속 선물 같은 멋진 순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여행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여행 못 간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로는 부족하겠죠. 저는 여행은 아날로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야지. 뭐 아무리 랜선 여행 하지만 직접 가야지. 직접 몸으로 부대껴야지 그 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민하는 여행은
수고하고 짐진 도시인들을 위한 어른의 여행이었는데 그 어른의 여행의 하나의 해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 여행이 여행 이상의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 트래블링이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업사이클링이 우리가 재활용을 넘어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여행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온 여행지가 내가 갔다 오기 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캐리어 도서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캐리어를 만들어서 그곳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여행을 왔을 때 더 좋은 순간을 만끽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여행자로서 더 좋은 여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한 다음에는 본인이 여행 감독이 되어서 더 나은 여행을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여행을 이제 연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행 자체가 우리에게 단지 일상에서 단순한 그런 탈출구가 아니라 생애 전환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나이가 되면 뭐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주고 그래서 답을 찾을 용기를 주는 것이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여행 콘서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좀 물러날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여행의 또 하나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제가 이제 예술 여행을 도모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플라멩코 무용가 최홍경 선생님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플라멩코 무대를 보여주겠다 해서 플라멩코에 맞는 퍼커션 연주자와 카혼을 아마 치실 건데, 네. 그리고 서로정 쌤이시고, 그리고 또 이 플라멩코 기타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리 음악 감독님은 다시 태어나면은 플라멩코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플라멩코 기타 연주를 또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도 드디어 이게 플라멩코 보컬을 국내에서 배웠는데 오늘 또 이제 플라멩코 곡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을 이 공연 시간만큼은 세비야로 옮겨주실 것 같은데 마음을 이 귀한 공연 같이 청해 듣도록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riti-trau, tran-trau, tiriti-trau, tran-trau, tiriti-trau, tran-trau, tiriti-trau, tran-trau, tiriti-trau, tran-tero, ai, tiriti-trau, tran-trau. ¡Qué bonita! Hay un barrio de Santa María, qué desgraciadito fuiste. Hay un barrio con tanta gracia, ay, que de bomba tú recibiste.
Hay un barrio con tanta gracia, ay que de bomba tú recibiste, que con la luz de cigarro yo bien molino, se me apagó el cigarro, verde camino prima, verde camino, yo bien molino. Tengo que pasar por ello, que yo que me cueste la vía, yo no te la canta, lleno de almendro, de su cante decía, viva mi dueño prima, viva mi dueño, lleno de almendro.
c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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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fiesta más grande van a hacer, caray. Alejandra la vamos a sentir, que mire usted qué gracia que tiene de país. Y si no se le bailando, lo colo la le molinera. Y si no se le quitan bailando, te hará y se muera. Y si no se le quitan bailando, polo la molinera. Y si no se le quitan bailando, deja de se le muera. Y si no se le quitan bailando, no molo la molinera. Y si no se le quitan bailando, dejará y se muera. Alejandra la vamos a sentir, que mire usted qué gracia que tiene de país. Buleria, buleria de caí, buleria, buleria de caí, buleria de caí, buleria de caí. Vivo en el mundo, eso es lo que hay. Vivo en el mundo, eso es lo que hay. Tiriti t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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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o.